앞으로 제 군대 얘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군대 경험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경험담은 모두 100% 리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대의 황서진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2019년 을지 태극 훈련 연습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뉴스 기사를 보면 뭐 훈련도 실전처럼 훈련 이런 식으로 많이 뉴스 기사가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까 실제 상황과 훈련 상황이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떠올라가지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년차 중위 시절 때 GOP 작전장교 임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GOP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남과 북이 있으면 여기 경계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철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철책을 지키는 부대인데 북한군이 앞에 있다 보니까 항상 24시간 경계 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훈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냐면 저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상황 훈련을 만들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 이 상황 훈련은 우리가 무슨 상황을 딱 하나 만들면 지휘관 주도하에 이제 참모들이 앉아 있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뭐 몇 월 몇 시부로 무슨 상황 발생하면 이제 이거를 상황병들이 열심히 PPT 그리고 이렇게 한글 문서를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모들이 몇 시부로 뭐가 있었습니다. 뭐 몇 시부로 중대가 뭐를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또 이걸 열심히 상황을 보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 연대에 계속 보고를 하죠. 사단과 연대 보고를 하면 이제 이렇게 보고 체계에 맞춰서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GP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대대에서 이걸 접수하고 우리가 조치한 거에 대해서 연대와 사단에 계속해서 보고를 해주고 상황에 대해서도 연대 사단에 계속 보고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이게 군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최종 결론은 뭐냐? 우리가 북한군 또는 적을 잘 막았다. 그래서 와 잘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이 끝나는 건데, 저는 항상 이 훈련을 할 때 궁금했던 게 근데 이게 진짜 이 상황 훈련처럼 모든 게 체계적으로 딱딱딱 와 끝 이렇게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과연 변수가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누군가가 제 이 궁금증을 들어줬는지 실제로 저희 부대에 상황이 하나 터졌습니다. 정말 100% 리얼입니다. 제가 이거 제 기억이 틀렸을까봐 저랑 같이 그때 군생활 했던 제 참모 후배한테도 전화를 했고 행정병들한테 전화해서 다 확인했었습니다. 낮이었는데 저희 지휘통제실 모든 간부가 다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GP로부터 상황회의 PC를 통해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북한군 한 다 6명 정도 되는 인원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GP에서 나와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바로 CCTV를 통해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북한군들이 무장은 안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5, 6명 정도가 이렇게 GP에서 나와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이제 보고를 받자마자 GP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연대 사단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통화 중인 겁니다. 계속. GP가 그렇게 통화를 오래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화가 엄청나게 울립니다. 저희 지휘통제실만 그때 제 기억으로 전화가 10통 정도 있었는데 한 8통 정도에서 전화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뭐냐면 연대, 사단, 군단 계통에 있는 분들이 다 전화가 들어옵니다. 상황장교, 작전장교, 작전과장님, 뭐 작전참모님 전화 다 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빨리 보고해라.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GP에 전화를 했죠. 통화 중인 겁니다. 그러면서 상급부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너는 지금 작전장교라는 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냐. 제가 진짜 그때 당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가 안 됩니다. 그 GP에. 알고 보니까 GP장이랑 제가 친구여서 전화를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죠. 사단과 군단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고가 이 GP에서 대대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아무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계속 전화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도 상황을 알아서 빨리 최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도 CCTV에 있는 걸 보고 기다리면서 그걸 계속해서 보고를 했던 겁니다. 정말 다행인 건 정말 아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북한군이 이렇게 GP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상황으로 끝났었는데 어찌됐건 그때 당시 상황은 매우 절박했습니다. 왜냐? 뭐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뭔가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방관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아, 훈련과 실전은 너무 다르구나. 진짜 우리가 훈련을 100번 해봐야 이 실전에서는 너무 많은 게 발생하는구나.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구나. 그런데 변수가 저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이런 전화 때문에 변수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 훈련은 실전과 많이 다르니까 실전처럼 정말 훈련을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실전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 변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바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군대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제 팩트, 경험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제가 데리고 있던 병사들끼리 말로타가 징계를 먹은
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것도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실질적인 군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